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오늘은 제가 경험한 어이없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가족 간의 막장 드라마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 우리 가족 구성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와 남동생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어요. 남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었고요.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가정에 한 사람이 끼어들면서 모든 것이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아버지의 친구 김대리였어요. 김대리는 아버지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동료였는데 어느 날부터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아버지의 친구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대리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오면 어머니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게 대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요리를 하면 형수님, 정말 요리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우리 회사 사람들도 다 이렇게 잘하시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하면서 계속 어머니를 칭찬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 칭찬이 지나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김대리가 우리 집에 오는 빈도가 점점 잦아지면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방에서 나와서 부엌에 갔는데 김대리와 어머니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김대리는 어머니에게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냥 제가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어머니의 행동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아버지와 대화를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대신 김대리가 오는 날에는 특별히 요리를 많이 하시고 김대리에게만 유독 잘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도 그런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채셨는지 점점 기분이 안 좋아지셨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저에게 너 엄마가 요즘 이상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그제서야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김대리는 계속 우리 집에 오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더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김대리에게 더 친절해지셨고 아버지는 점점 더 화를 내시기 시작했어요. 결국 어느 날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너 김대리랑 뭐야? 라고 소리치셨고 어머니는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해? 라며 맞받아치셨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완전히 얼어붙은 분위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어머니의 휴대폰을 보게 됐어요.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신 사이에 휴대폰이 울렸는데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그 메시지는 김대리에게서 온 거였어요. 내용은 대략 이랬어요. 형수님, 오늘도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힘든 날들을 버틸 수 있었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머리가 멍해졌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오시면서 저를 보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 걸 보시고는 얼굴이 새파래지셨어요. 너 그거 봤니? 이 어머니가 저에게 물으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안해. 엄마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들은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엄마도 모르겠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데 어머니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김 대리는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남동생은 아무것도 모르고 취업 준비만 하고 있었어요. 저는 남동생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결국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남동생이 이 사실을 알면 너무 충격을 받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저의 결정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됐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당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버지는 그동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갑자기 해고당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해고당한 이유가 뭔지 물어보니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날 밤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시면서 큰 소리로 울부짖으셨어요. 김대리 그 자식이 나를 해고시켰어. 그놈이 나를 배신했어. 그 말을 들은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김대리가 아버지를 해고시켰다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다음날 저는 김대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어요. 전화를 걸어서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우리 아버지를 해고시킨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김대리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회사에서 비리를 저질렀어. 그래서 해고당한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비리를 저질렀다니. 그런데 김대리의 말이 사실일 리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그동안 정말 성실하게 일하셨고 비리 같은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이셨거든요. 저는 김대리에게 그건 거짓말이야.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김대리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아버지는 해고당한 충격으로 계속 술만 드시고 어머니는 김대리와의 관계로 인해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어머니가 김대리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김대리가 어머니를 협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대리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하면 너희 가족을 다 망가뜨려 버릴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김대리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이제 와서 협박까지 하다니. 저는 그날 밤 남동생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남동생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결국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김대리에게 직접 찾아가기로 했어요. 김대리는 우리를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김대리에게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가족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김대리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내가 너희 아버지를 해고시킨 거야. 그리고 너희 엄마도 내 손바닥 안에 있어. 너희가 뭘 할 수 있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그 순간 남동생이 김대리에게 달려들었어요. 남동생은 김대리의 멱살을 잡고 이 자식아, 너희가 우리 가족을 망가뜨려 놓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해? 라고 소리쳤어요. 김대리는 당황해서 뭐라고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김대리에게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가족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김대리는 그 말을 듣고 조금씩 물러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알겠어. 이제 그만할게. 라고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김대리는 우리 집에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이미 많이 망가져 버렸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술만 드시고 어머니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시지만 쉽지 않아 보였어요. 저와 남동생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그날 이후로 김대리는 우리 집에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김대리가 우리 집에 오지 않는 대신 어머니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그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김대리는 끈질기게 전화를 걸어오더라고요. 어머니는 결국 전화를 받으셨고 김대리는 어머니에게 형수님, 이제 와서 나를 버리려고 해. 내가 너희 가족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라고 협박했어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어떡하냐, 이제 우리 가족이 다 망가지는 거 아니냐라며 울부짖으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안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치면 이겨낼 수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그때 남동생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았어요. 남동생은 누나, 우리 김대리의 비리를 캐내서 그걸로 협상해 보는 건 어때?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대리가 우리 아버지를 해고시킨 이유가 아버지의 비리라고 했지만 사실은 김대리가 아버지를 해고시킨 진짜 이유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김대리의 비리를 캐내기로 결심했어요. 우리는 김대리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 아버지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망설이셨어요. 아버지는 내가 해고당한 건 내 잘못이야. 김대리를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건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일이에요. 김대리가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우리가 이겨내야 해요. 라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버지는 김대리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 옛 동료들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김대리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비리가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몇 주 후 아버지는 중요한 정보를 얻어오셨어요. 아버지는 김대리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증거를 찾아오셨던 거예요. 김대리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증거를 들고 김대리에게 다시 찾아가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아버지와 남동생도 함께 갔어요. 김대리는 우리를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김대리에게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가 당신의 비리를 알고 있어요. 이걸로 당신을 고발할 수도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김대리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너희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무슨 비리를 저질렀다고? 라고 말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김대리에게 다가가셨어요. 아버지는 김대리에게 김대리 이제 그만해라. 네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 이걸로 널 고발할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널 고발하지 않을 거야. 대신 너는 우리 가족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김대리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그리고 결국 알겠어. 이제 그만할게. 라고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김대리는 우리 집에 오지 않았고 어머니에게도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우리는 김대리의 비리를 고발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대신 김대리가 우리 가족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김대리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우리 가족은 이미 많이 망가져 버렸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술만 드시고
어머니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시지만 쉽지 않아 보였어요. 저와 남동생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어요. 어머니가 김대리와의 관계로 인해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웃들이 우리 집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웃들은 어머니가 김대리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소문을 듣고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그 소문을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그 소문을 듣고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내가 대체 무슨 죄를 졌기에 이렇게까지 되는 거냐 라며 울부짖으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안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치면 이겨낼 수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그때 남동생이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놓았어요. 남동생은 누나, 우리 이웃들에게 사실을 말하는 건 어때? 우리가 김대리의 협박으로 인해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이웃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그들이 우리를 이해해 주길 바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들에게 사실을 알리기로 했어요. 우리는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은 김대리의 협박으로 인해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김대리의 비리를 알고 있지만 그를 고발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그는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가족은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화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이웃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씩 이해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이웃들은 우리 가족을 위해 작은 모임을 열어서 우리를 응원해 주었어요. 저는 그 모임에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가족은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화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경험한 이야기예요. 정말 막장 드라마 같죠? 하지만 이건 제 실제 경험이에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해요. 이렇게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정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제 현실이에요. 도와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게요.